올해 상반기 상승장에는 내릴 때 사려고 기다리다가 4월, 8월 폭락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9월에 급등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올해는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ETF 소개하기에 앞서서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0.25도 아닌 0.5%를 내려버린 상황입니다. 0.5%를 내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위험이 예상될 때 하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의장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고요. 실제로 실업률이나 물가지표, 소매 판매 지수 같은 단서를 보아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말까지 해피엔딩일 것만 같았는데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 격화되면서 S&P 500이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유가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돈을 풀고 주가를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도 시장은 정확히 교과서적으로 이전 고점인 5670에서 5680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과거 고점이 뚫리고 난 뒤에는 오히려 그 과거 고점이 지지선이 돼서 아래로 내려갈 때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선을 지지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지지선 아래로 뚫리게 된다면 반대로 오히려 이게 상단이 돼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주가가 흔들리는 것은 근본적인 위협은 아닙니다. 아직 현금이 남아있다면 이제 곧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한편 파월이 올해 두 차례 0.25%씩 총 0.5% 인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올해에 0.75%까지 인하한 것을 예상하고 있죠. 내년까지 계속해서 내려서 2.75%까지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위험하죠. 주식에서 1년은 좀 긴 얘기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업종을 모아간다면 손해볼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진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금리 인하 수혜주를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필수 소비재 업종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이 대출을 통해 소비를 늘리거나 기존 채무 부담이 줄어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돈이 적어지니까 월급이 그만큼 더 많이 남고 그거를 더 많이 쓴다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먹는 거나 입는 거, 쇼핑 이런 소비재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의 대표적인 ETF는 XLP입니다.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 펩시, 월마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록터앤갬블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카지노 회사가 아니고 다들 아시는 P&G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활용품 업체고 펜틴, 질레트, 다우니, 페브리즈, 오랄비, 헤드앤숄더, SK2 이런 다양한 생활용품 브랜드가 모두 이 회사의 소유입니다.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112조 원이 넘습니다. 아직 ISA나 연금저축, IRP 혜택 금액을 못 채우신 분들은 이번에 채우셔야 할 텐데요. 절세계좌는 XLP ETF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코덱스 미국 S&P 500 필수 소비재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이건 같은 종목을 추종하니까 성과도 결국 비슷합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관심 바뀌었던 부동산이나 금융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더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